지훈이 준 행운의 칩을 손에 쥔 채 아리는 어색했던 저녁 식사의 공기를 떨쳐내려 애썼. 분명 최고급 레스토랑이었고 덩굴 식물로 장식된 테라스와 멀리 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그림 같았. 음식도 훌륭했.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미묘한 침묵은 촛불의 그림자보다도 더 짙었. 예전에는 무슨 말이든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무적인 질문과 단답형의 대답만이 오갈 뿐이었다. 피곤하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먼저 침실로 들어간 지훈의 등 뒤로 아리는 홀로 남겨졌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이런 무덤덤한 익숙함일까. 천국 같은 휴양지. 세라피나 리조트의 화려한 스위트룸 발코니에 서서 바라보는 밤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철저히 그녀의 마음 밖에서 맴돌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그녀는 완벽한 풍경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이방인이었. 사무치는 외로움이 파도 소리에 섞여 밀려왔. 이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아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방을 나섰. 벨벳 카펫이 깔린 긴 복도를 걷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뿌리는 로비를 지나자 전혀 다른 세상의 입구가 나타났. 그곳은 술과 향수 그리고 돈 냄새가 뒤섞인 중독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화려한 불빛과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카지노.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금기의 세계. 처음에는 위압감에 발을 들일 수 없었지만 이내 이 소란스러움 속에 자신의 공허함을 숨기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더 커졌.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카지노 칩을 만지작거렸. 지훈이 여행 전 장난처럼 건넸던 행운의 칩. 이걸로 대박 한번 터뜨려봐.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기대도 담겨있지 않았. 어쩌면 이건 그 무심함에 대한 소심한 반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 아리는 가장 구석에 있는 요란하지 않은 슬롯머신 앞에 쭈뼛거리며 앉았. 칩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동작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 화면 속 그림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다 멈췄다. 땡그랑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아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잊고 있던 감각, 순수한 흥분과 짜릿함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 이런 기분 얼마만이지. 그녀는 다시 버튼을 눌렀. 몇 번의 성공이 더 이어지자 그녀의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는 미소가 걸렸. 바로 그때였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 잘 재단된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그녀의 옆에 서서 흥미로운 눈빛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 이안.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 그의 등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집요하게 말을 걸거나 작업을 거는 흔한 남자들과는 달랐. 그는 그저 게임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건네거나 아리의 작은 승리에 함께 웃어줄 뿐이었. 원래 모든 처음이 가장 재미있는 법이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의 말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 아리는 어느새 경계를 풀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 그녀의 이야기, 마케팅 기획자로서 느끼는 직장에서의 고충,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루함 같은 것들, 지훈에게는 이제 시시콜콜한 푸념이 되어버린 이야기들을 그는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다 문득 손에 들린 오래된 은색 라이터를 꺼내 딸깍하고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 덩굴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진 현대적인 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손때 묻은 골동품이었. 그 낮은 금소금이 왠지 아리의 마음을 안정시켰. 저건 뭘까?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무슨 일을 하세요? 아리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특유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리스크 관리. 주로 사람에게 투자하죠. 위험을 관리한다면서 투자를 한다는 모순적인 말. 하지만 그 순간 아리에게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는 마치 묻혀있던 보석을 발견한 감정사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만 같았다. 지훈에게서는 더 이상 느껴볼 수 없는 종류의 관심이었다.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가끔 그 안정감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그녀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었다. 아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달콤한 행운은 길지 않았다. 상승세를 타던 분위기는 금세 꺾였고 아리는 따냈던 돈을 순식간에 모두 잃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흥분은 차가운 아쉬움과 초조함으로 변했다. 화면은 더 이상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막 일어서려던 찰나 이안이 자신의 칩이 담긴 통에서 꽤 두툼한 칩 몇 개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스르륵 밀어놓았다. 이걸로 계속해봐요. 오늘 밤의 즐거움을 위한 제 투자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아리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타인에게, 그것도 처음 본 남자에게 빚을 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안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단호했다. 그는 몸을 살짝 숙여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오늘 밤은 그저 아쉬움으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가능성으로 기억될 수도 있죠. 어떤 기억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지독하게 유혹적이었다. 그는 몸을 살짝 숙여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다시 속삭였다. 제 스위트룸은 여기서 보는 전망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 그는 테이블 위로 검고 매끄러운 카드키 하나를 더 올려놓았다. 칩더미 옆에 놓인 카드키는 유혹의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론 판돈도 훨씬 더 높죠. 그의 마지막 말은 아리의 귓가에 주문처럼 밝혔다. 시끄럽던 카지노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파란색 칩들과 검은색 카드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안의 눈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판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판의 규칙은 오직 이안만이 정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결국 검고 매끄러운 카드키를 집어들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카지노의 모든 소음은 아득히 멀어졌다. 룰렛 휠이 돌아가는 소리도 사람들의 환호성도 슬롯머신이 토해내는 기계음도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이안의 나직한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준 낡은 행운의 칩이 아니라 처음 본 남자가 건넨 가능성을 선택했다. 단지 하룻밤의 일탈이라고 잠들기 전까지는 완벽한 아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 카드키를 집어드는 순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를 따라 나서는 아리의 걸음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화려한 카펫이 깔린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그들을 최상층으로 이끌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리는 숨을 헙 들이켰다. 그녀와 지훈이 묵는 스위트룸도 충분히 호화롭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 그 너머로 섬의 해안선과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발밑의 대리석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공간의 광활함을 더욱 강조했. 공기 중에는 샌다루드와 가죽이 섞인 듯한 깔끔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 이곳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에 둔 자의 권력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성체와도 같았. 아리는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이하는 익숙하게 바에서 위스키를 꺼내 얼음과 함께 크리스털 잔에 따랐.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는 아리에게 잔을 건네며 통유리창 앞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지금껏 내가 아등바등 살아온 세상이 참 작게 느껴지죠. 그의 말에 아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 그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더랬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 그 모든 것이 이 풍경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 이하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 씨와 마지막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었던 게 언제였나요? 그 질문에 아리는 말문이 막혔. 언제였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 스스로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 어쩌면 마지막 남은 죄책감의 발로였을지도. 그냥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그의 일상 속 늘 그 자리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에요. 7년 동안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이었. 골마 터진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듯 말들이 쏟아졌. 눈물이 핑 돌았. 이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 어떤 위로도 섣부른 동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한참의 침묵이 흘렀. 그 침묵이 오히려 아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가구는 주인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죠. 하지만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람들은 그저 익숙한 것에만 눈길을 주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 한마디에 아리의 무너져 내리던 자존심이 가까스로 버텨냈. 그는 그녀를 보석이라고 했. 먼지 쌓인 가구가 아니라. 그 순간 이성과 논리는 마비되었. 그녀는 그의 눈빛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그것은 뜨겁고 격렬한 외도였. 하지만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었. 7년간 억눌려왔던 여자로서의 인정 욕구, 권태로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금기를 깨는 데서 오는 아찔한 쾌감이 뒤섞인 지독하게도 달콤한 파멸이었다. 죄책감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 돼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괜찮아. 오늘 하루뿐이야 라고 속삭였. 모든 것이 끝나고 옅은 달빛 치방 안을 비추던 시간, 이안의 품에 안겨있던 아리의 시선이 문득 방 안쪽 벽에 있는 거대한 책장에 멎었다.
수많은 책들 사이 장식품처럼 놓인 작은 조각상 옆에 아주 작은 검은 점이 보였. 처음에는 그냥 나사머리라고 생각했. 하지만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 마치 아주 작은 렌즈처럼 등골에 소름이 오소서 돋았. 몰래카메라? 말도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 이런 의심을 하는 내가 한심해. 이 완벽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애써 불안한 생각을 지우고 다시 이안의 품으로 파고들었. 그 위험한 신호를 그녀는 스스로 외면하기로 선택했.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리조트 복도를 감돌았다. 동이 트기 전 아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이안의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 하이힐을 손에 들고 맨발로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위태로웠.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 화장은 번져 있었다. 어젯밤의 짜릿함은 온데간데였고 뒤늦게 밀려온 비참함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짓눌렀다. 향수와 술, 그리고 낯선 남자의 채취가 뒤섞인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복도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여명이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 방문에 카드키를 대고 문을 살며시 열었.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의 희미한 빛으로 실루엣이 보였. 지훈이었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 그 고요한 뒷모습이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겁게 아리의 가슴을 짓눌렀. 아리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 일찍 일어났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산책을 했다거나 잠이 안 와서 바람을 쐬었다거나.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마치 기계음처럼 차갑고 건조했. 잠이 안 와서. 그는 잠시 말을 끊었.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아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 너를 찾으러 갔었어.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 너를 찾으러 갔었어. 그 한마디는 그들의 7년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리는 애써 창밖을 바라봤. 조금 전까지 발밑에 있던 에메랄드빛 바다는 온데간데였고 잿빛 구름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지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이 그의 내면에 휘몰아치고 있을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아리를 절망하게 했다. 그가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면 나았을까. 이 질식할 듯한 침묵은 용서를 구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가구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 침묵이 내려앉은 텅 빈 공간. 그저 잠시 머무는 호텔방처럼 낯설기만 했다. 그들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재에서 잠을 잤다. 아리는 죄인처럼 그의 눈치를 살피며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는 텅 빈 식탁을 외면한 채 출근했. 그의 어깨에 닿으려던 아리의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그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움찔하며 물러섰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내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긴 문자 메시지에는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 폭풍전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갔. 아리는 차라리 그가 소리치고 분노하기를 바랐.
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은 그녀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 파국은 가장 평범한 오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불길한 예감.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었다. 아내분 동영상이 현재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1위입니다. 남편으로서 확인은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하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스팸일 거야. 피싱이겠지. 제발.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링크를 누르고 있었다. 로딩되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익숙한 호텔방. 그리고 아리의 얼굴이었다.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는 지훈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금이 갔다. 마치 그의 심장처럼. 그날 밤 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금이 간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영상은 아리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에서 멈춰 있었다. 아리는 화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녀는 울며 빌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않은 가면 같았다. 그는 증오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파괴된 사람의 텅 빈 눈으로 아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실수? 왜?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서 나온 단 한마디 질문이 수천 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아리의 심장을 찔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외로워서 그랬다는 말이 그 끔찍한 배신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와 함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자들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선고하고 있었다. 디지털 단두대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세라피나 리조트 영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불길은 SNS와 메신저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아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을 확인하려는 친구들의 전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발신자, 불명의 전화까지. 회사의 한 동료는 너 괜찮냐며 그녀의 얼굴과 신상이 모두 공개된 게시물에 캡처본을 보내왔다.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다. 얼굴 다 나왔네. 남편 불쌍하다. 에즈드. 이래서 여자는 신상 털어서 인생 끝내주자. 에즈드. 애는 없나? 애가 불쌍하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조각조각 난도질했다. 사이버 불링은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만 했다. 아니, 사실상 해고였다. 인사팀장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훈이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던 날 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또다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였다. 이거 단순한 불륜 영상 아닙니다. 부인한테 이한이라는 남자. 그리고 그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어리사이. 지훈은 짐을 싸던 손을 멈칫했다. 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는 배신감에 더해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소파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7년은 끝이 났다.
아리는 모든 것을 잃었. 남편, 직장, 그리고 평판까지.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 창문 너머로 옆 건물의 벽돌단만 보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번호도 바꿨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 날 그녀의 우편함에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해 있었.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소포를 뜯자 익숙한 물건 하나가 손바닥 위로 툭 떨어졌다. 이안이 항상 만지작거리던 그 은색 라이터였다. 여전히 묵직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라이터 밑에는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 아리의 눈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곳에는 단 2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었을 뿐. 타겟은 당신 남편이었으니까. 안되치노. 손바닥 안에서 은색 라이터가 차갑게 식어갔지만 아리의 머릿속은 타는 듯이 뜨거웠. 당신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었을 뿐. 타겟은 당신 남편이었으니까. 쪽지에 적힌 글자들이 그녀의 망가진 삶 위로 잔인하게 떠다녔다. 후회와 자기 혐오로 마비되었던 뇌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겟은 지훈이었다고? 왜? 그녀는 미친 듯이 과거의 기억을 헤집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몇 달 전 야근에 지쳐 돌아온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했던 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신기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경쟁사의 집요한 움직임에 대해 불평했던 것까지. 그때 지훈이 스치듯 말했던 경쟁사의 이름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아리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이안의 이름과 그가 말했던 리스크 관리 회사 이름을 쳤. 번지르르한 기업 소개 페이지가 나타났. 하지만 아리는 멈추지 않고 그 회사의 지분 구조와 모회사 정보를 파고들었.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모니터의 흰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 이안의 회사는 지훈이 말했던 바로 그 경쟁사의 자회사였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우연이라 믿었던 만남. 그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던 감미로운 대화. 모든 것을 잊게 했던 하룻밤의 외도.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동영상 유포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은 실수, 그녀의 외로움은 그저 그들이 놓은 덫에 미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그의 아내인 자신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용했. 흐르던 눈물이 멎었다. 자신을 향하던 증오는 방향을 잃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되어 타올랐. 그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남편, 안정적인 직장, 쌓아왔던 평판. 그녀의 과거는 산산조각 났. 하지만 이안이 보낸 이 작은 라이터와 쪽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주었다. 바로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복수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한다. 아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모니터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절망도 없었다.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대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